예, 그러면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넷소프트 스쿨을 공급하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영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대략 지금부터 1시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참가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음소거를 제가 해놨습니다. 다른 분들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도록 음소거를 해놨고요. 또한 참가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비디오도 일단 꺼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교육 내용에 잘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먼저 대략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넷소프트 스쿨을 실제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요. 우리나라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영국 제품이고요. 35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제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 세계에 1,900만 명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교 수업 관제 솔루션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만 하더라도 3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PC 프로라는 전문지에서는요. 넷소프트 스쿨은 성능, 기능, 안정성, 가격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영국 제품이다 보니까 한글화를 해서 국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벽한 한글 메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UI라든가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아이콘이 굉장히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직관적이다라는 거는 특별히 그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고서라도 아이콘의 모양 혹은 그림만 봐도 이게 무슨 기능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학생 수업을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용이하고요. 사용도 편리합니다. 저희가 영구 라이센스로 국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구독 라이센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넷소프트 스쿨은 한 번만 구입을 하면 해당 버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구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넷소프트 스쿨을 전북에 있는 학교 340여 개 학교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노트북, 윈도우 노트북에 기본으로 탑재를 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학교 이름으로 라이센스가 발급이 돼 있고 그 학교는 그 해당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윈도우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안드로이드라든가 혹은 크롬, iOS 이런 모든 OS를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소프트 스쿨이 데스크톱 PC라든가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기기에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이렇게 해서 최고의 수업 관제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넷소프트 스쿨의 화면을 보면서요.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화면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우리 선생님 화면에서 학생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면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딴짓을 할 때요.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주목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 학생 전체를 이렇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좀 느껴본 바로는 서울이나 다른 학교 이렇게 가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이 잠금 기능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딴짓을 할 때 이러한 솔루션이 없으면 학생 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넷소프트 스쿨의 잠금 기능 한 번만 클릭하면 학생 기기 전체가 잠기기 때문에 이 기능 하나만 있어도 아주 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선생님 화면을요, 학생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기기에서
선생님께서 웹사이트라든가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보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전송해서 과제를 보낸 다음에 그 과제가 마치면 회수를 할 수 있는데요. 회수도 각각 학생 이름명으로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져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생들이 들어가도 좋은 웹사이트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웹사이트만 들어가게 할지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들어가게 할지 이렇게 웹사이트를 접속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제한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학생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사용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이러한 승인과 금지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답변 목록을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실시간 서베이, 즉석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도 학생들한테 다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KBS의 골든벨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설명해서는 못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한 학생을 위해서요. 선생님께서 그날 수업한 내용을 자동으로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를 결석한 학생에게 전달을 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참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넷스업더스쿨은 이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 환경에 있어서 교사나 학생 혹은 IT 관리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넷스업더스쿨은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96,940개의 넷스업더스쿨 라이센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윈도우 노트북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필수 그리고 기본 탑재된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넷스업더스쿨을 공급을 했고요. 전북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도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략 10만 개 정도가 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충남 교육청에 또 12,000개, 올해는 또 제주도 교육청에도 이 넷스업더스쿨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스업더스쿨은 에듀테크 환경에 있어서는 적어도 필수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가장 쉽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명이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엔클라우딩이 넷스업더스쿨을 한글화를 해서 국내 각 교육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팁, 어떤 정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스업더스쿨은요, 학생용 라이센스의 수량만 카운트가 됩니다. 선생님은 무료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들께서는 데스크탑에 설치를 하셔도 좋고 노트북에 설치하셔도 좋고 혹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또는 전자칠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기기에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교실을 설정하셔야 돼요. 넷스업더스쿨은 학생과 선생님이 같은 교실로 입시를 하면 서로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교실에 데스크탑 기기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윈도우 노트북을 통해서 학생 무선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데스크탑은 유선망이거든요. 유선망과 무선망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데스크톱 PC를 통해 가지고 학생 기기하고 연결하시려면 반드시 무선 랜카드를 장착을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학생 무선망으로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요. www.netsoftSchool.net 단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한 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이트인데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제품 그대로 넷소프트스쿨 그리고 나서 .net
.com이라든가 .co.kr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그거는 홍보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으로 각 교육청에 전용 사이트로 이렇게 모아놓은 넷소프트 스쿨 넷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넷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제품의 개요, 효과, 그리고 설치 방법,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설치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이들 모두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그리고 PDF 파일로 올려진 자료실이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자료들이 올려놔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사이트를 기억하지 마시고 netsoftSchool.net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바탕화면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하는 이 내용은요,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거를 동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한번 필요한 사항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 9월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이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우리 정보 담당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한번 간단히 좀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 파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끌어당겨 올려놓으면 이 라이센스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00이라는 거는요, 최신 버전 15를 말하고요. 여기에 expire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열어보면 우리 선생님들 기기에서는 라이센스는 이렇게 빈 공란으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 라이센스라는 기간 제한이 없는 영구 라이센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올해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기간 제한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하는 라이센스고요. 여기에 맥슬레이브스라는 거를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기기 수량입니다. 라이센스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속하고 계신 학교 이름이 이 안에 영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 여기에 있는 라이센스라는 이 소유자명이 소프트웨어에 각인돼서 나타납니다. 한번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로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로 혹시 전근을 가신다거나 이러면 전근 가신 학교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NSM이라는 이 라이센스 파일을 받으시면 바탕화면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etsoftSchool.net 단넷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있고 여기 상세보기를 클릭을 하면 우측 중간에 netsoftSchool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우측에서 소프트웨어가 다운받게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받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다운받은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에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새 폴더 하나를 만듭니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끌어당겨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새 폴더를 내서 두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게끔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북교육청의 학생기기 노트북에는 이미 넷소프트스쿨이 학생 모듈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용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만 딸랑 놓고 다른 파일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 파일이 NSM이라는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혹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막 받으시다 보면 NSM 이렇게 괄호 열고 숫자 2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NSM이라는 이름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이름이. 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놓고 NSS 15, 이 실행 파일,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설치 마법사가 실행돼서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를 해주시고 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를 선택을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 학생 모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용자 정의 설치해가지고 학생과 교사를 같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우리가 재작년에요. 기본 교실을 1학년 일반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모든 학생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학년 1 해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 2분이면 설치가 끝나고요. 마침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기기의 데스크탑이나 혹은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이라는 이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요. 학생들은 이 아이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통해서요. 설치된 프로그램 앱 목록을 보면 넷소프트스쿨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 맨 밑에 학생 환경 설정이라는 이것만 보입니다. 아, 이러면 학생 기기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환경 설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모든 학생 기기의 설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그 창을 띄우는데요. 이거를 들어가려면 학생 기기에서 그 인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 기기에서 교실에 들어가 보면 설치된 항목에 제가 방금 넷소프트를 설치를 했을 때 1-1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1-1이 뜨는 거고요. 모든 학생 기기는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 가능한 교실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아직 해당 기기의 노트북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환경으로 바꾸지를 아직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만 학생 기기에서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학생 기기에서 여기 한번 작업 표시줄에 사용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실 퇴실 버튼이 나타납니다. 아까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에 입실 퇴실 버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하기 위해서 1-1이라는 고정 교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동 수업에 필요한 교실 입시를 선택하게끔 백그라운드로 환경을 바꿔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젠 학생 기기는 그렇고요. 선생님들 교사 콘솔을 한번 실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들께 모든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이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능도 많고 그리고 익숙하다 보면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개를 좀 하다 보니까 맨 처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1. 아까 1-1이라는 교실을 입력을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1이라는 교실을 더블 클릭하면 그 교실로 입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1학년 1반에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치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강의 정보가 있고 우리 교사 이름이 홍길동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데스크탑 기기를 가지고 A라는 선생님이 쓰셨을 때는 A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이제 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게 저장되지는 않고요. 반드시 이름을 넣고 여기에 내용 사항들을 넣었을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디스켓 버튼,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만 이 이름이
저장이 돼서 학생들의 바탕화면 상단에 선생님 이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 우측 상단의 옵션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옵션을 들어가면요. 여기에 맨 밑에 정보가 있거든요. 정보를 클릭을 하면 중간에 라이센스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학교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 이름이 나타나고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교실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왼쪽에 고정 이동 교실이라고 있거든요. 이 고정 이동 교실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1학년 1반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을 하셔서 여러 교실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1학년 1반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나는 1학년 2반도 들어가야 되고 1학년 3반도 들어가야 되고 이를테면 매스라고 해서 수학교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제가 교실 이름을 영어로 하거나 숫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 기기에서 윈도우 11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한글을 교실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권장하기를 숫자나 영어로 교실 이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동 수업 시 승인된 학생만 입실 여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임시교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놓고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교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에 필요한 이렇게 교실들을 쭉 입력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방금 제가 입력한 여러 교실들이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필요한 교실을 이렇게 선택해서 1학년 2반이면 1학년 2반 해서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하단에 확인을 누르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교실을 넣어놨지 않은데 급히 뭔가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임시교실이라는 창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실을 하나 넣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잉글리시라는 그 교실로 곧장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임시교실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젠 저는 임시교실이 아니라 1학년 2반으로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저쪽 학생기기는 1학년 2반으로 들어오게끔 이미 설정을 해서 학생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좌측 메뉴와 상단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좌측 메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넷소프트 스쿨에서 마우스를 살짝 아이콘에다 올리면 그 아이콘이 어떤 기능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몇 번만 클릭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 홈 버튼이 있고요. 홈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클래스로 놨을 때 우측 이렇게 쭉 메뉴를 보면 도움 요청까지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여기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학생 기기가 화면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우측 하단을 보면 여기에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학생 화면을 이렇게 작게 크게 볼 수가 있지만 우측 바로 옆에 자동이라고 있거든요. 자동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생 기기 화면이 학생 수량에 맞도록 이 화면을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홈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도움 요청에는 우측에는 빈 공란이 있는데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도움 요청 바로 옆에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모니터링 버튼의 관련 하위 메뉴입니다. 오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관련 하위 메뉴 학생과 볼륨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설문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과 옵션이라는 관련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 버튼, 제한 버튼을 클릭하면 웹 액세스와 옵션이 나타나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해도 여기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좌측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관련 하위 메뉴는 상단 우측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홈 버튼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학생기기를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학생기기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순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동으로 우리가 알파벳이라든가 한글, 기역, 니은 순서로 배열을 하려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정렬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자동 정렬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학생들의 아이콘을 자동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좌측에 모니터링 버튼을 하면요. 학생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이 썸네일 확대라고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올리면 학생기기가 이렇게 커져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측 하단에 보면 썸네일 확대를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기기를 더블 클릭하면 그 학생기기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본 상태에서 특별히 뭔가 제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대로 학생기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제어 버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상단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학생기기 하나의 화면만 이를테면 화면 잠글 수도 있고요. 로그아웃 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의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그 학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학생을 볼 수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이 학생과 채팅할 수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택 학생 화면 전송 이 기능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화면을 학생들한테 보낼 때는 상단에 화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화면 전송. 그런데 이 학생이 특별히 어떤 자료를 잘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들한테 전송해서 공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을 해주시면 이 학생의 화면을 누구한테 전송을 할지가 표시가 되고 여기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이 학생 화면이 다른 학생에게 전송돼서 공유됩니다. 그리고 전송을 종료하려면 우측 상단에 X자, 이 X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이 종료가 됩니다. 좌측에 여기 오디오 버튼이 있고요. 클릭을 하면 학생들의 오디오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 학생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 거를 소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학생에 대해서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서 소거 취소를 하면 다시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넷소프트 스쿨에서는 특정 학생을 선택을 해서 이를테면 주목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에 대해서만 그 메뉴가 기능이 작동을 하지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주목 종료를 하고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모든 학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의 기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모든 학생한테 그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버전이 좀 14버전이네요. 14버전으로 낮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기능이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이 돼서 잠금 버튼이 해제가 됩니다. 좌측은 설문 버튼이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우리가 설문에 이렇게 한번 기본 자료로 해서 한번 다음 주 현장학습을 언제 할지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답변은 콤마로써 구분을 합니다. 답변은 6가지를 그냥 부어체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서 그 각각의 답변은 콤마를 꼭 넣어주시고 총 6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우측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설문이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송됩니다. 김미라 학생은 이를테면 월요일을 선택을 했고 영희 학생도 월요일을 선택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학생은 화요일을 선택하고 민수 학생은 금요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학생들이 선택한 내용이 백분율로써 표시가 됩니다. 그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 학생의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파란색이고 화요일은 녹색인데요. 설문조사에 관련 하위 메뉴는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측 상단에 요 자동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요 자동 그룹을 한번 제가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으로는 해제가 돼 있거든요. 어제 교육을 할 때 자동 그룹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자동 그룹을 체크 표시를 하면 설문을 한 답변에 따라서 답변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김미라 학생과 영희 학생은 월요일을 선택한 학생이고요. 화요일을 선택한 학생은 민준이 학생, 그리고 금요일을 선택한 학생은 민수 학생, 이렇게 그룹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결과를 전송, 이 설문 결과를 학생들한테 전송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화면에서 이렇게 결과가 전송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은 이렇게 쪽지 시험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회장 선거라든가 이런데 대신 입 후보자가 꼭 6명 이내여야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설문 결과가 학생들한테 표시되는 게 사라지게 되고요. 설문 목록도 결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인터넷 컨트롤러 아이콘이고요. 웹 제한인데요. 여기에 승인된 웹사이트를 플러스 버튼을 해서 어제 네이버를 올려놨고요. 이를테면 네이버와 구글 이렇게 웹사이트를 등록을 하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뭐 제가 한번 어제 놓은 거를 한번 이렇게 게임닷컴을 제가 금지 웹사이트에다 넣어놨고요. 금지 웹사이트에 이를테면 음란물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키워드 단어만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넣으면 이렇게 금지된 웹사이트가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승인된 웹사이트와 금지된 웹사이트를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록만 한다고 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관련 하위 메뉴는 상단에 여기에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허용할지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은 승인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하면 금지된 웹사이트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이외의 모든 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승인 목록만을 한번 해서 학생들이 지금 네이버와 구글만 들어갈 수 있게 했거든요. 한번 다른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승인과 금지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EXE 실행 파일을 등록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를테면 워드를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보면요. 등록해서 열기 버튼을 하면 여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워드가 등록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은 만약에 카카오톡을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미리 설치를 해놓고 방금 한 것처럼 EXE 실행 파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지금 여기 금지 목록 차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는 여기에 아무런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승인 프로그램을 등록해 놓은 다음에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하시면 학생들은 이 워드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도 지금 웹사이트는 무제한으로 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도 승인 목록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젠 전체를 한번 허용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USB 장치를 제한하는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상단에 관련 하위 메뉴는 상단에 있으니까 상단에 USB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지 학생들한테 지금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읽기 전용을 클릭을 하면 모든 학생들은 USB를 꽂았을 때 USB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USB에다 담아가서 계속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 금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노트북에다가 USB를 꽂아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무제한으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B와 CD, DVD도 바로 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든벨 기능이고요. 이거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거는 화이트보드 기능인데요.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를테면 웹패드라든가 어떤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리는 그림이 학생들한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과 학생이 만약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화이트보드를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측 상단에 그 다음 이어서 학생 김미라라는 학생한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어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 김미란 학생이 그리는 그림이 그 다음 여기에 연결돼서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송되는 거를 종료하려면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고요. 좌측에 메뉴들이 이렇게 홈 버튼이 있고요. 모니터링, 오디오 버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좌측 메뉴에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용자 정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설문 보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쪽에다가 올려놓아서 자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설문 보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로 끌어당기면 설문 보기 메뉴가 위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를테면 Q&A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러면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께서 원하는 메뉴로 배열을 하고 불필요한 메뉴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상단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요. 학생 한 명 선택을 하면 학생 화면 보기와 파일 전송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를테면 0이라는 학생을 선택하면 파일 전송이 활성화되는데요. 학생 한 명한테 파일을 전송하려면 그 학생을 선택을 하고 상단의 파일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는 우리 선생님의 PC의 화면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은 학생기기의 PC 구조입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파일을 보낼 때는요. 바탕화면에 보내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처음에 보면 이 C라고 이렇게 학생기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C는 시스템 파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보내서는 안 되고요. 학생기기의 바탕화면은 이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을 뜻합니다.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선생님께서 이를테면 넷소프트스쿨 버전 15 소개 자료를 보내고 싶다라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당겨서 올려놓으면 학생기기의 바탕화면에 그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특정 학생 한 명한테는 이렇게 파일을 전송할 때는 파일 전송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명한테 파일을 전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 분배가 있거든요. 파일 분배는 우리 선생님의 화면은 위쪽이고 학생의 목록은 아래쪽인데요. 여기 반드시 대상 폴더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폴더에 데스크탑이라고 있어야만 바탕화면을 뜻하거든요. 만약에 데스크탑이 우리 선생님 PC에서 제가 C를 선택을 하면 대상 폴더가 C로 바뀝니다. 학생들의 시스템 파일로 파일을 전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C라든가 혹은 이렇게 다른 폴더가 들어가 있다면 선생님의 구조에서 반드시 데스크탑을 선택해서 학생 대상 폴더를 데스크탑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파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파일이 모든 학생에게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학생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왼쪽에서 홈복 박스를 이렇게 해제를 하거나 해서 특정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젠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을 클릭을 하면 학생 기기가 이렇게 잠깁니다. 학생들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학생을 주목을 하고 특정 학생을 더블 클릭하면 그 특정 학생의 주목 기능이 풀립니다. 그 학생은 다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 학생에 대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목 종료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잠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전체 잠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 잠금을 클릭하면 학생 화면이 이렇게 새카맣게 바뀝니다. 그러면 주목과 전체 잠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전체 잠금은요, 우리가 전체 잠금을 했고 특정 학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내용을 뭔가 제어를 한다거나 하면 학생들은 여전히 그 화면은 새카만 상태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작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 잠금입니다. 전체 잠금에서
그 학생을, 특정 학생을 제어를 하면 그 제어되는 내용이 학생들한테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뭔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학생들이 못 보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 잠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전체 잠금을 클릭을 하면 전체 잠금 기능이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화면 전송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화면을 학생들한테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우리 학생들 기기에 전송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전송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작업 표시줄 하단에 여기 숨김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플레이 버튼,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전송 종료를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 화면에 학생들한테 전송되는 것이 이젠 중단이 됩니다. 원격 실행 버튼은 종이 비행기 모양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자, 여기에 어제 한 내용이 좀 올라가 있네요. 이를테면 이거를 불필요한 거는 일단 삭제하고, 우리가 학생기기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EXE 실행 파일을 올려놔서 응용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오픈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URL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네이버를 하나 좀 등록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넷소프트스쿨 전북교육청 그 사이트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이트를 등록을 해서 그때그때 이 웹사이트 주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주소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URL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이버면 네이버를 선택을 해서 학생한테 종이 비행기로 날리게 되면 그 URL이 학생들한테서 오픈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네요. 프로그램을 한번 해제를 해서 전체 허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웹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진행을 하면 이제 웹사이트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원격 실행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학생 데스크톱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아니면 이상한 사이트를 막 올려놔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두 번째 모든 응용 프로그램 종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예, 선택 학생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서 깨끗하게 클리어 시켜줍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격으로 강제 종료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도 전송할 수가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경중, 이게 어떠한 성격인지도 넣고요. 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상단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는 여기 시간에다가 이를테면 몇 초를 표시를 해줄지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뉴에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룹으로 보시면 그룹에 무작위 그룹이 있는데요. 무작위 그룹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수를 2개로 해서 학생들을 무작위 할당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그룹 1 학생, 그룹 2로 이렇게 학생들을 자동으로 무작위로 짝을 지어줘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그룹도 이렇게 해서 제거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이 그룹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택을 가면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한 다음에 이를테면 김미라 학생 일어나서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무작위 선택을 한 명만 답변을 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2명의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주사위를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작위로 2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김미라 학생과 이영희 학생이 무작위로 선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시도 학생들한테 나타나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답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 기능에서요. 원격 시동, 원격 종료가 있는데 원격 종료는 아마 될 겁니다.
학생들이 무선이더라도 원격 종료가 될 건데 원격 시동은 이게 유선에서만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은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학생보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그룹 표시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요 전체 월, 화, 수 이런 것들이 그룹 표시줄입니다. 이를테면 그룹 표시줄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그룹 표시줄이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그룹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메뉴들도 이렇게 한 번 더 좌측열 메뉴에서 클릭을 하면 좌측 메뉴가 사라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학생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 도구 모음은 이를테면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 상단에 나타나는 이 막대 표시가 학생 도구 모음입니다. 현재 입실에 있는 교실 이름, 선생님 이름,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제한사항들이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물음표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 선생님 이를테면 궁금한 사항 있어요 한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를테면 긴급 조언 필요하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클래스인 상태에서 도움 요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김미라 학생이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그 학생도 볼 수가 있고 그 학생과 이렇게 또 채팅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김미라 학생의 그 상단에 이를테면 도움 요청을 한 거면 이렇게 빨간 표시줄로 표시가 바뀐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움 요청이 다 클리어가 돼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 다음은 선택해서 지우기 하면 그 학생의 도움 요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모양의 표시에서요. 상단의 우측 보면 여기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 그룹을 우리가 선생님께서 임의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수학 그룹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김미라 학생을 수학 그룹에다 넣어주고 민준이 학생도 넣어주고 민수 학생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넣어주면 수학 그룹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만약에 민수라는 학생을 그룹 리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 리더를 지정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룹 리더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최민수라는 학생은 민준 학생과 미라 학생에 대해서 제어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을 민수 학생은 미라와 민준이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리더의 자격으로서요. 그래서 그 그룹 리더 자격으로서 이젠 그거를 해제를 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룹 리더 자격을 이젠 해제를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젠 해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입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이렇게 보면 제가 1학년 이를테면 5반 담임 선생님인데 1학년 5반의 학생들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연결을 하고 싶다. 학생들이 입시를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쭉 끌어당겨서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을 좀 한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업을 종료를 하면 우측에 시작 모드가 있습니다. 시작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해온 모드는 다 교실 모드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실 모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제 PC는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학생들 기기를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김철수 이렇게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노트북에서 그 이름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를테면 1학년 5반 담임교실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에 설명도 뭐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밑에는 한 줄에 하나씩 이를테면 김철수라는 학생, 김민희, 박민수 이렇게 그 학생 기기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이 방식을 주 연결 방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학생을 긁어서 내 교실로 그 학생이 입실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박민수라는 학생이 2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튠으로 요청을 해서 박민수 A, 박민수 B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예, 여기에 시작 모드에요. PC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장치 이름은 무엇이냐? 학생기기에 작업 표시줄 하단에서 여기 작업 표시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학생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데스크탑,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글씨가 나오잖아요. 데스크탑 다시 CRS 숫자 1 MMU. 이게 이 학생기기의 장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장치 이름을 다 수집을 하시고 PC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테면 1학년 6반 담임 한 다음에 찾아보기를 버튼을 누르면요. 로컬망으로 학교에 있는 모든 기기의 이름이 다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많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대신 그 장치 이름을 잘 이렇게 보시고 이 학생이 우리 반이 맞다. 1학년 6반이 맞다라고 한다면 추가. 그리고 이 학생도 추가.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장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반을 만들어서 또 입실 태실 그걸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 이름 유일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학생기기에 이름이 같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저희 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여기 자료실이에요. 질문 7가지 목록 해서 이런 PDF 파일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요 넷소프트 스쿨을 시작할 때 이 화면 표시 이거를 빼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동 수업 시 승인된 학생만 입실하는 그 기능도 해제해 주십시오. 여기 그러한 내용. 그리고 학생 로그인명으로 교실을 만드는 방법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메인보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데스크탑에다가 USB 랜 카드, USB로 꽂을 수 있는 카드를 꽂아가지고 학생기기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메인보드에다가 슬롯에다가 딱 꽂아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좀 하는 그런 랜 카드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랜 카드는요 반드시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드라이버도 다운받아서 꼭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여기 특별자치도 교육청 이 사이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고요. 예, 처음 다운받은 NSM 메모장 파일에 있는 최대 인원을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꿔서 저장해도 되나요? 예, 우리 이게 라이센스 파일이잖아요. 버전 그리고 이 인증 코드, 학교 이름 여기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수량, 이 내용이 영국 넷소프트 스쿨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라이센스 파일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다 놓고 설치를 하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라는 6개의 이를테면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를테면 25개인데 이걸 125개로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서버하고 일치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라이센스 내용을 일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영국의 본사의 서버에 연결이 돼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라이센스 파일을 이름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에 상단에 이 선생님 이 메뉴바가 뜨잖아요. 이거 불편해서 좀 이 메뉴바 안 뜨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서요. 기타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콘솔을 최소화하면 교사 도구문 표시. 이거를 체크 표시를 빼버리면 하긴 그러면 넷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을 창을 최소화해도 상단에 우리 선생님의 도구모음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여기 이메일도 있고요. 회사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계시던 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